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역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얼마 전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큰일이 있었는데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털어버리고 제 미래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 표 사야지? 다음 달쯤에 들어가는 걸로 내가 티켓팅할게. 가서 예식장 잡고 상견례하고 친구들 만나서 청첩장 돌리려면 정말 바쁘겠다. 사실 나는 여기서만 결혼식 올리고 굳이 한국 안 들어가도 되는데 자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꼭 한국 가서 결혼식 해야겠어? 우리 둘 다 일하느라 바쁜데 그렇게 휴가 길게 내서 갈 필요는 없잖아. 우리 둘 다 해외 생활 오래 했다고는 해도 한국 사람인데 한국 가서 결혼식 올리는 게 맞지 않아? 한국 들어가면 안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가기 싫어해? 한국 가면 공항에서 누가 자기 잡으러 오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되는 줄 알아? 자기는 그동안 나를 그렇게 생각해왔어? 아니, 농담한 건데 왜 그렇게 발끈해? 해외 사는 친구들끼리 있으면 그런 농담 가끔 하잖아. 한국 가기 싫어하면 너 왜 그러냐? 혹시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망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결혼식 때문에 한국 가는 거 너무 싫어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아무리 농담이라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야. 나 결혼식 앞두고 예민하니까 제발 말 조심해줘. 알았어, 미안. 내가 한국 가서 결혼하자고 우겼는데 자기가 그 뜻에 따라줘서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앞으로는 이상한 농담 하지 않도록 조심할게. 그러니까 화 풀어 자기야. 사랑해.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해외로 취업을 했고 제 여자친구는 아예 대학부터 해외에서 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인 결혼식만큼은 꼭 한국에서 가족 친지 모인 자리에서 치르고 싶었는데 여자친구는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휴가 때도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며 저 혼자 다녀오라고 할 정도로 고국을 완전히 등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생활이 오래되다 보면 그렇게 바뀌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 저는 결혼식만 한국에서 올리자고 여자친구를 열심히 설득해 한국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모, 상견례 자리에 나와주실 거죠? 저 이모랑 이모부를 부모님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상견례 안 나와주시면 저 정말 섭섭해요. 내가 그 자리에 가도 될까? 하늘에 있는 너희 엄마가 허락해 줄지 모르겠다. 당연히 허락하시죠. 저 초등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쭉 엄마랑만 살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엄마마저 충격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시고 저 그때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이모랑 이모부가 저한테 손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저도 이 세상에 없었을지 몰라요. 우리 짠한 종범이 너희 엄마가 그때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병 얻어서 가시지 않았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전 재산을 사기당하는 바람에 화병을 얻어서 그렇게 널 놔두고 가버릴 줄 누가 알았겠니? 이모, 저는 그 사기꾼 가족들 평생 용서 못해요. 죽을 때까지 저주할 거예요. 저희 엄마 돈 뺏어가고 병 걸려서 죽게 만든 그 인간들은 평생 불행 속에서 고통받아야 해요. 그래. 종범이 네 맘 이모가 이해한다. 그래도 결혼식 같이 좋은 일 앞두고 그런 나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한국 들어가서 뵐게요, 이모. 저는 여자친구와 한국으로 들어와 결혼식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이모는 그동안 제 여자친구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가벼운 인사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도 이모는 극구 사양하며 그러면 그 아가씨가 부담 느끼고 싫어할 거라며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너랑 결혼할 아가씨 이름이 수빈이라고 했지? 그래도 만나기 전에 고향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수빈이가 어디 출신이니? 땡땡시에 있는 땡땡 마을이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들어왔으니 한번 같이 가볼까 물어봤는데 고향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 않다고 안 가고 싶대요. 땡땡마을.
거기서 오래 살았다니? 거기서 태어나서 학교 다녔고 20살 때까지 살다가 대학을 호주로 갔어요. 그 이후로는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외국에서 저랑 만난 거고요. 그래? 내가 아는 그 사람의 삶이랑 너무 비슷하구나. 시골 마을이면 유학 간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이렇게 비슷할 수가 있나? 누구요? 이모가 그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네 엄마한테 사기친 그 천벌받을 집안의 딸 말이야. 그 부모들이야 워낙 사기꾼들이라 이 지역 저 지역 옮겨다니면서 살았는데 그 딸은 할머니가 쭉 그곳에서 키웠다고 들었어. 부모가 사기친 돈으로 20살 돼 호주로 유학 갔고 그 이후로 한국에는 거의 안 들어온다는 소식까지 들었단다. 수빈이가 그런 사람들 딸일 리 없어요. 여기 얼굴 한번 보세요. 그게 사실 나도 그 집딸을 직접 만나 본 적은 없어. 너희 엄마한테 얘기만 전해 들었을 뿐이야. 아참, 너희 엄마가 딸네 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 아마 그 딸이 찍혔을 거야. 여기 있구나. 옆모습인데다가 얼굴 절반이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다리의 흉터, 이 위치, 흉터 모양, 수빈 씨가 맞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야. 어떻게 너희 엄마한테 사기친 사기꾼 집안의 딸이랑 너랑 결혼을 할 수 있겠니? 얼른 헤어져야 한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저는요, 부모가 사기꾼이라고 해서 그 딸까지 연좌제로 묶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수빈 씨가 그 집 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수빈 씨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는걸요. 종범아, 너희 엄마가 사기꾼 찾으러 간다면서 나가서 얼굴에 피멍 들어서 온 날 기억하지? 그걸 어떻게 잊겠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집딸한테 맞아서 생긴 멍이야. 네? 너희 엄마 말로는 그 집딸이야말로 그 집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 너희 엄마가 제발 부모 연락처만 알려달라고 매달렸더니 더럽다면서 발로 뻥 차더란다. 자기 부모가 사기쳐 벌어온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 아주 사람을 말로 행동으로 짓밟았다고 했어. 나도 너무 화가 나서 오래전 일인데도 똑똑히 기억나.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해외에서 만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늘이 점 찍어준 인연이라면 인연이네요. 꼭 만나고 싶었거든요. 우리 엄마 그렇게 만든 사람들요. 다 밝히고 파혼할 생각이니? 아니요. 그쪽 부모들이 이모랑 이모부 얼굴은 모르죠. 우리는 서로 만난 적이 없으니 모르지. 그럼 상견례 자리 나오셔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해주세요. 아무리 화가 나도 꾹 참고 최대한 예의 갖춰서 상견례 마치고 싶어요. 너희대로 결혼할 생각은 아니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길래 그래?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제 말대로 따라주세요. 부탁이에요. 이모와 이모부는 제가 드린 말씀대로 상견례 장소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이모가 저에게 다급하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종범아, 저 아가씨 부모가 저 사람들 맞아? 너희 엄마가 남기고 간 사진 속의 그 사기꾼들 얼굴이랑은 영딴판이야. 그게 정말이에요. 이모가 착각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 딸이야.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 내가 사진만 보고 못 알아보는 것도 무리는 아냐. 사진 속 그 얼굴이 옆얼굴 뿐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사기꾼들 얼굴은 사진 속에 정면으로 남아 있어서 내가 똑똑히 기억한단 말이야. 절대 그 사람들이 아니야. 달라도 너무 달라. 일단 이모는 끝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주세요.
절대 티내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상견례 전에 제 여자친구에게 사람을 붙여두었습니다. 심부름 센터 직원에게 돈을 주고 미행을 부탁했던 거죠. 그 직원을 통해 상견례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 나간 사람들은 김수빈이라는 사람의 친부모가 아니에요. 여기 돈 주고 받는 거 보세요. 대행 알바를 쓴 게 분명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진실된 게 하나도 없었네요. 그럼 김수빈의 친부모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마도 해외에 있을 겁니다. 자주 해외로 전화하는 모습이 포착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상하셨던 대로 그분은 예전에 땡땡 마을에 살았던 그 사기꾼의 딸이 맞습니다. 이름도 개명했고 얼굴도 고쳤지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기억하더군요.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네요. 한국에 왜 그렇게 들어오기 싫어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요. 저는 이제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면 터질 듯한 분노가 느껴졌지만 부모님의 얼굴을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저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우리 드디어 내일 결혼식이다. 결혼식 마치면 바로 출국하는 거지? 그럼 짐 미리 싸놔. 당연히 다 싸놨지. 한국에 있는 동안 너무 피곤했어. 얼른 출국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 한국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했어? 자기가 20살 때까지 살았던 고국이잖아. 자기는 이해 못하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어. 이번에 나가면 한 10년은 한국 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우리 아기한테도 꼭 해외 국적 줄 거야. 그러자. 내일 결혼식이라 많이 떨려. 그럼 내가 자기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지금도 팩하고 있어. 내일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이쁘게 보이려고. 기특하다 우리 공주님. 팩 안 해도 이쁘니까 얼른 주무세요. 저는 구역질이 나오려는 것을 참으면서 여자친구의 장단에 맞춰줬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기야, 메이크업 샵 예약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와? 아 미안.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아침에 먹은 게 체했나 봐. 지금 계속 토하고 있어. 병원 가서 급하게 링겔 맞고 갈 테니까 먼저 식장으로 가. 남자는 메이크업 안 해도 돼. 자기만 이쁘면 되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에 아프고 난리야. 알았어. 그럼 병원 빨리 갔다가 예식 시작 전에 와야 해. 그럼 당연하지. 어디야? 미쳤어? 결혼식 시작 10분 전인데 대체 왜 안 오는 거야?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래? 링겔을 맞았으면 당장 첫 뛰어와. 내 알바야? 니년 혼자 결혼식 잘 치르세요. 뭐? 너 이 사람 기억 안 나? 몰라. 눈가에 멍든 아줌마가 어디 한두 명이야? 이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이렇게 만든 거야. 김수빈. 아니 김희진. 이름 바꾸고 성형하면 새 인생이 될 줄 알았지? 너 뭐야? 내 예전 이름 어떻게 알아? 네가 예전에 발로 걷어찬 이 여자의 아들이 바로 나야. 니네 부모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날리고 화병 나서 하늘나라로 가신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래도 하늘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아. 해외에서 너랑 내가 딱 만나서 이렇게 얽히게 된 게 보통 인연은 아닌 거지. 내가 너랑 너희 부모 발 뻗고 못 자게 만들어줄 거야. 과거에 저지른 죄값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라고. 종범 씨 미안해. 내가 종범 씨 어머님 발로 찬 건 사과할게. 그렇지만 그때는 철이 없는 10대 시절이었고 그 여자가 종범 씨 엄마인지도 몰랐어. 알았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 사기꾼 아니야.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집안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한국에 못 들어오냐. 이 사기꾼들아. 설령 우리 부모님한테 죄가 있다고 해도 나랑은 무관하잖아. 이 결혼식 자기가 파토낸 거 용서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한 번씩 주고받았다고 생각하고 평생 보지 말고 살자. 자기는 자기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게. 오케이? 싫은데? 너한테 평생 질척거릴 거야. 네가 얽혀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줬어. 이대로 해외로 도망가봤자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할 거야. 야,
너 미쳤어? 당장 그 메시지 취소해. 그 사기 사건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깽판이야? 둘 다 서로 잊고 살자니까. 너는 잊었을지 몰라도 나는 평생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너는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이야. 니네 부모도 이미 고소해놨으니 한국 들어오기만 하면 잡혀갈 거야. 본인들 때문에 자기 자식 인생까지 망쳤다는 걸 알면 얼마나 애통할까? 꽃이다 꽃이여. 저는 저의 결혼식 날 저의 원수 집안의 딸에게 그렇게 복수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 여자에게 죄를 묻기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결혼식 파토로 안갚음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통쾌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원래 지내던 지역으로 도망치듯이 떠났지만 그곳에서 소문이 너무 크게 퍼져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한인 사회가 워낙 좁아 또 소문이 퍼졌다고 하네요. 아마도 사기꾼 딸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닐 겁니다. 저는 해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새 인생 새 삶을 사는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립니다.